네, 오늘도 OSMTV를 취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마합 운동 그리고 건강 관련된 몇 가지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기존 약값을 30에서 80%까지 낮추겠다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약사가 미 국민들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또 가장 많이 약을 팔아 먹어왔거든요. 실제 미국 인구가 3억이니까 뭐 전체 인구 전 세계 인구 중에 뭐 약 5%뭐 이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생산되는 그 약의 거의 뭐 반 이상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걸 보면은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쓰는 약값이 평균 1,400불. 그러니까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65세 이상 노인층은 거의 뭐 한 10가지 정도 뭐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약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약값을 낮추겠다고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한 또 큰 그 이유가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대신해서 그 지불하는 약값이 정말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 해당되는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그 의료보험인데 이제 그 못 내는 부분을 미국 정부가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이 지불했다는 거죠. 그 사실 보면 미국에서 이 제약사의 그 로비 활동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의원 비롯해서 뭐 심지어는 법 쪽에 있는 사람들 뭐 그 제약사 뒷돈을 진짜 엄청나게 받아온 거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 제약사 이 약값 문제를 아무도 건드리질 못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로 완전 개박살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 행정명령은 정말 제약사의 급소를 찌른 그런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할 때 거기 보면 뒤에 이렇게 쭉 그 관료들이 서 있는데 그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제이 바차타리아 이 사람 이제 NIH 국립보건원 원장 그리고 메멧 오즈 이 사람은 이제 메디케어 또 메디케이드 센터 CMS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관장하는 이제 센터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RFK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HHS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마틴 마카리 이 사람이 이제 이 FDA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 그러니까 정말 뭐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또 사진에 나온 이 사람들이 그 RFK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빼놓고 나머지 세 명은 전부 다 현직 이제 의사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를 의료 현장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그 질병청 지금 질병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정은경 그 사람 같은 경우는 MD 메디컬 닥터긴 한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본 적이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산부인과로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냥 그 관료 사회에서 진짜 정말 책상에서 이 문서 종이만 가지고 모든 그 국민의 건강과 또 질병 관련된 정책들을 그냥 좌지우지한 전혀 실무 경험,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그 보건 정책을 이끌고 나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새로 바뀐 사람들 보면 진짜 다 엄청난 그 어, 백그라운드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 이 네 명 공통점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사기 방역 정책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강제 접종, 의무 접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또 비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실무 경험도 있고 환자도 직접 보고 정말 그 국민의 건강과 그 행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소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건 정책에 이렇게 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죠. 정말 올바른 사회로 간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일부 이제 RFK 주니어를 그 싫어하는 안티들이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지적하는 게 이 사람은 메디컬 닥터도 아니고 이 사람 이제 인권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는데 뭐 이 사람이 그런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냐, 의료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이렇게 막
비판하는데 정말 그 완전 헛소리고요. 이 사람이 이 RFK 주니어는 그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했지만 그 환경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이나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웬만한 메디컬 닥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요. 이 사람 인터뷰나 그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RFK 주니어 욕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엄청 무식하다는 거를 그냥 드러내는 결과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는요. 그 미 식약청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완전 다 폐기하는 건 아니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런 방향이나 또 정책에 관련해서 5월 22일 온라인으로 이제 권고위원회 그 커미티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에 앞서서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 여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코로나 백신 전에 맞았는데 겪었던 뭐 부작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접종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보건 당국에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 물론 뭐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자기 건강을 그냥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어떤 보건 정책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줄 서서 줄줄 따라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건 뭐 결국 가축하고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죠 하늘이 부여한 그 자유 그 다음에 본인의 신체를 지킬 수 있는 그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마땅히 그죠 전문가한테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되고 다 알아보시고 또 이런 데 참여하시고 그런 정책들이 진짜 한국에서도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에서는요. 이거 그 최근에 대상포진 백신이 심혈관 질환을 낮춘다. 그러면서 뭐 대상포진 백신이 주는 보너스 이딴 식으로 헤드라인을 그 뽑아가지고 그래도 저한테 또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좋다는데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개쓰레기 그 기사를 우리가 잘 걸러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희대 연구팀이 한국 내 50세 이상 220만 명의 의료 기록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 결과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화해가지고 썼는데, 실제 연구 논문은 이제 읽어봐야죠. 도대체 뭐를 주장한 건지. 그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연구는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되어 심장병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인과성, 그렇죠? 원인 결과를 보여준 연구가 아니고 백신 접종과 낮은 심장병의 어떤 연관성, 관련이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진이 심장병을 낮추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백신 접종, 그다음에 심장병 발병 그렇게 두 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성, 그다음에 연관성은 완전히 틀린 그 연구입니다. 인관성 연구가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관성 연구는 여기 보면 지금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들이 심장 질환이 낮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들 다 보니까 눈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두 개 있으면은 심장병이 낮아진다 이렇게 주장해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 게 바로 연관성 연구 이런 게 연구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구진이 그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혈관 내에 어떤 염증을 일으켜서 심장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제 메커니즘, 그런 기전을 설명했어요. 이 연구 논문에서. 근데 문제는 실제로 백신을 맞아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아서 심장병이 낮아진 그런 임상 사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가 심장병이 낫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연구진이 그 연구한 내용 보면 여기서는 그 생백신을 그러니까 생백신 대상포진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그 백신에 넣어가지고 접종한 그런 이제 사례를 든 거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생백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직접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무리가 되는 거고요. 뭐 그 대상포진은 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걸려서 좀 고생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는 그 수도 바이러스죠.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주로 그 신경세포, 신경줄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든지 면역력이 확 떨어질 때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해서 나오는데 그게 그 신경을 타고 피부 쪽으로 나와서 특히 이제 이 갈비뼈 근처 우리 몸의 몸통의 약간 중간 정도 해당되는 이제 그 부위에 이렇게 발진 그리고 이제 심각하면 이제 이게 그 막 열이 나면서 굉장히 아프죠. 왜냐하면 이게 신경줄 건드리는 그런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막 치통만큼 아프다고도 그러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거는 백신이 아니고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면역력을 잘 키우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안전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정말 엄청 많죠. 그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기존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비만, 당뇨 이런 것들 이제 미리 예방하든지 치료해야 되고요. 뭐 설탕 많은 음식 또 씨앗 종류, 씨앗 기름, 그렇죠? 식물성 기름, 뭐 가공식품,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끊거나 줄이는 그게 심혈관 질환의 정말 최고의 그 안전한 방법인데 이걸 막겠다고 백신을 맞는다? 또 문제는 대상포진 백신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발표된 거 이게 나온 것만 봐도 뭐 3등급 통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증 중에서도 좀 높은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어떤 통증, 근육통, 피로, 두통, 그다음에 위장관 문제, 또 발진, 그리고 길랑발해 증후군, 이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런 것들에 시달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 감수하면서 심장병 맞겠다고 백신을 맞는다?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 기사 연구 논문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기사를 쓴 이 기자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 실제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연관성 연구인지 인과성 연구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정말 무식한 거고, 그죠? 기사를 읽어봤는데도 그러니까 기사를 읽어보고도 썼으면 그죠? 무식한 거고 기사를 읽어보 그 연구 논문 실제로 읽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누가 불러준 거 받아쓰기 하듯이 썼으면 이건 그 기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게으른 거죠, 그죠?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늘 그 비판적 사고, 합리적인 의심, 또 열린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 잘 가지고 특히 의료 관련된 이런 건강 관련된 그런 논문이나 기사 나올 때 잘 걸러서 보시고 정말 본인들 건강에 해당되는 것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는요. 그 미시간 주립대 소아감염내과 교수가 최근에 그 어떤 그 매거진에 이제 기고한 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홍역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이게 풍토병 엔데믹이라고 하죠. 이게 된다. 심각한 거다. 이제 그렇게 또 그 기사를 이제 낸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보면 그 홍역 백신 접종률이 92.9%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렇지만 홍역 백신만 따로 맞지는 않고 MMR 세 가지 백신 혼합 백신으로 맞는데 지금 접종률이 92.9%입니다. 뭘 더 올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뭐 7.1%는 안 맞았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홍역이 창궐한다.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된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백신이 효과적이면은 그렇죠? 다 예방할 텐데 뭐 안 맞은 사람들이 7.1%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대다수가 다 맞아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번씩 맞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홍역 백신으로 아기 때부터. 근데 맞은 사람들 중에 홍역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뭐 이거 도대체 백신을 왜 맞는 겁니까? 제약사 그냥 돈벌이 이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뿐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이 기사 보면 앞으로 25년 내에 85만 명이 이 홍역에 걸릴 거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5년 내에 85만 명이 걸린다는 주장의 그 근거 당연히 없죠. 당연히.
그죠?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근거도 없이 막 던지는 이런 기사가 먹히는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수치가 맞다고 치면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수학적으로.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명이니까 85만 명이면은 전체 인구의 0.3%입니다. 0.3%.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걸린 사람들 중에 실제로 홍역으로 사망하는 그 치명률이라고 그러죠. 감염된 사람 중에 그 사망자 비율. 홍역 치명률이 지금 미국이 보통 0.00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사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5년 내에 실제 85만 명이 걸린다고 쳐도 홍역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는 850명입니다. 850명. 미국 인구 3억 중에. 그러니까 홍역이 창궐해서 25년 동안 전체 인구의 0.3%가 감염되고 0.0003%가 사망한다. 다 맞다고 치고 그게 어떻게 풍토병이 됩니까? 치명적인 풍토병.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그 소아 감염내과 교수라고 했는데 아마 알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1년에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소아가 새로운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와, 3,000명에서 4,000명.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그죠? 야, 뭐가 더 중한디? 그죠? 하여튼 이런 공포심 조장하는 그 가짜 전문가들 정말 지긋지긋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사들 또 혹시 한국에 또 이게 뭐 번역돼서 누가 소개를 하더라도 그런데 넘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뉴스는요. 그 다들 뭐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장시간 앉아 있으면은 그죠? 건강에 해롭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연구 논문 보면은 장시간 앉아 있으면 여기서 이제 13시간 이상을 그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주말이나 나머지 시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도 뇌가 계속 그 퇴화되고 결국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정말 엄청난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루에 13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그 해마, 그러니까 기억력과 관련된 그 부위가 실제로 이렇게 쪼그라들고요, 뇌가 작아집니다. 그 사이즈가. 그래서 MRI 스캔을 해봤더니 이제 그걸 연구진이 그 발견을 한 거고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CDC에서 그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해라 그런 가이드를 잘 지켰어도 그거 상관없이 이 해마 그 부분이 이렇게 위축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인지 기능 그다음에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도 하는데 이거와 관련이 있는 그 APOE4, 그러니까 APOE4라는 그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그 뇌 용적 손실이 빨리 발생한다.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시간 앉아 있으면 뭐 근육, 뭐 관절 이런 데도 다 안 좋지만 이제 뇌로 가는 혈류, 거기에 산소가 이제 줄어들고, 그럼 결국 이제 그 신경 퇴화의 그 원인이 되는 염증,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뇌세포에도 생기는 겁니다. 뇌 조직에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중간중간 자꾸 그 산책 하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 보지 않고 뭐 이렇게 서류 작업하거나 차트 정리하고 이럴 때는 서서 합니다. 서서. 그래서 이제 스탠딩 책상 이렇게 그 책상 높낮이가 조절되는 자동으로 그런 거 쓰셔도 좋고요. 그게 좀 비싸다 그러면 책상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테이블, 티 테이블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놓고 거기서 컴퓨터 작업하든지 서류 작업하고 오래 서서 있다가 좀 다리가 좀 아프다, 종아리가 땡긴다 그러면은 또 앉아서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 있는 시간을 자꾸 늘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신체 활동, 또 운동, 근력 운동,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 근육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앉아 있으면 정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이 뇌가 퇴화되고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계속 장시간 앉아 있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것도 역대급 뉴스인데 그 미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임신부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stop recommend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CDC 그 질병관리센터 예방접종 스케줄에는 그 생후 6개월부터 코로나 백신 맞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HHS가 그 CDC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이니까 아마 CDC 예방접종 스케줄에서 이제 빠질 걸로 보는데 지금 미국 그 성인들이 실제로 이제 그 CDC 권고한 예방접종 스케줄대로 따랐으면은 코로나 백신을 지금 한 7차, 뭐 8차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는데 제 주변에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 부스터 접종하는 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대상으로 그 백신 접종 권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마 성인들한테도 접종 권장되지 않고 뭐 그래도 뭐 난 코로나 너무 무서워서 죽어도 맞아야겠다. 그러면 뭐 접종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사인데 그 한국은 지금 보니까 뭐 한 달 전인가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 코로나 백신 메신저 RNA 백신 방식 그 개발하고 또 임상 시험하는데 뭐 이렇게 와 진짜 국민의 혈세로 이건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그래서 질병청이 아니고 질뻥청, 그렇죠? 질병을 더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시고 청원을 하시고, 그죠? 백신 접종 그 강제로 하고 그러면 거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시고 뭔가 힘을 쓰셔야 이 정책이 바뀌지. 안 그러면 뭐 계속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가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축으로. 그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시간 나면 그냥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그 쓸데기 없는 그런 것도 계속 보면서 또 어느 날 갑자기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면 또 줄 서서 쭉 맞고 또 마스크 쓰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인간의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 방법은 전혀 아니겠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스스로 건강 먼저 잘 지키시고 좀 이런 그 보건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으셔야 되고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요원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봤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특별히 그런 건강 관련된 이슈들, 기사들, 그죠? 연구 논문들 나올 때 정말 잘 필터링해서 보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 또 가족들 건강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